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원천징수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97쪽 예제 4번을 보세요. 근로자인 대한민씨의 2018년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볼래요? 앞에 보자. 우리는 이 사람의 월급여가 300만원씩 3,600만원, 상여금, 식사대, 가족수당, 차량 유지비에서 전부 다 이 사람의 연간 급여액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 식사대 월 10만원씩이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씩 합해서 360만원. 그래서 연간 급여액 6천만원에서 비과세 소득 360만원을 빼니까 이 사람의 총 급여액은 5,64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5,64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 구간을 계산해보니까 1,257만원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급여액 5,640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257만원 하니까 4,383만원이 되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받은 금액이고 근로소득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든지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4,383만원.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우리 오늘 할 거. 여러분들은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을 여기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워봤어요. 근로소득 금액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것 다음에 인적 공제, 이런 공제를 또 해요. 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줄어들면 나는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고, 그래서 인적 공제 묻은 것 여러 가지 공제들을 받고,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고요. 거기다 곱하기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인적공제를 빼는데 인적공제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것이고요. 흐름도 중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자,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밑줄 그대로. 페이지 105쪽 맨 위 프린트로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밑줄 그면 돼요.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공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거기 가서 손 세정제 이걸 사러 갔어요. 약국에 가니까 이걸 사러 갔는데 이걸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그쵸? 이건 뭐야? 기본공제라고 해요. 덤으로 주는 걸 추가공제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인데요. 기본공제가 뭐냐? 여기 보세요. 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공제에 대해서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첫 번째 줄, 자, 같이 보세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밑줄 보세요. 기본공제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의 1인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수의 1인당 150만원을 곱한다. 이걸 밑줄 보세요. 그럼 가족이 2명이면 얼마가 될까요? 2명 곱하기 150만원 하니까 300만원 되겠죠. 그럼 4명이면 얼마가 될까요? 4명 곱하기 150 하니까 600만원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족수의 1인당 15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요건에 맞아야 돼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그 요건은 어떤 것이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봤나요? 자,
거기 나와 있는 표는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본 공제 받는 사람들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본 공제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인 공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은 누구냐? 본인은 근로자입니다. 직장 다니는 본인을 이야기해요. 여기다 쓰세요. 근로자는 여기서 본인은 누구냐?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직장을 다니는 본인을 이야기해요. 직장도 안 다니는데 무슨 뭐 기본 공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득도 없는데. 그죠? 여기서 본인은 누구냐? 직장을 다니는 본인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 배우자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본인을 선생님으로 해볼게요. 본인은 선생님도 되죠? 선생님의 배우자도 돼요. 부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양가족 공제도 됩니다. 선생님과 부인이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 부양가족들도 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여기 5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잘 보세요. 여기 보고 있죠? 부양가족은 첫 번째 직계존속입니다. 이거는요, 본인 공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본인이니까 근로자니까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존자, 높을 존재예요. 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누굴까? 선생님을 기준으로 선생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입양자. 입양자는 누구죠? 고아원이라든지 뭐 타가시설 그런 데서 내가 정식적으로 내 자녀로 해서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다. 입양자죠. 입양자도 부양가족입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이 돼요. 여기서의 형제 자매는 누굴까요? 형제 자매는 본인의 형제 자매입니다. 본인. 그러니까 선생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의 형제 자매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형제 자매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부인의 형제 자매도 다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어떤 경우죠? 입양과는 좀 다르겠죠? 잠시 타가소라든지 그런 어린 그 고아원들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죠?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맡아서 어느 정도 키우고 다시 돌려 보내주는 것이 위탁아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본인, 배우자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들, 입양자,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기본 공제가 된다. 기본 공제가 되는 가족들로 된다.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되지만 여기는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연령 조건. 두 번째, 소득 조건이 맞아야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연령 조건은요, 근로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인은 연령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왜 60세 이상이라고 했지? 보통 보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한 60대 정도 되면 퇴직을 하죠. 퇴직을 하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양을 해요. 본인이 부양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경제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60세 이상인 경우는 경제활동하기가 어렵다.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기본공제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60세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60세 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긴 하지만 60세 이하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라는데요. 직계 비속. 자녀들과 입양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세 이하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돼. 선생님의 자녀가 25이다. 25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활동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세부터 60세까지 정도 되겠죠. 그때는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세 이상 6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거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양가족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계비도 자녀들도 20세 이하까지만 돼요. 대학교 2학년인가 그쵸? 그때부터는 그죠? 자녀로서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제생활 해라, 돈을 벌어라, 독립할 수 있지 않니?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활동 나이 중요해요.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어떻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선생님에 있어서 형제자매예요. 배우자에 있어서 형제자매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제자매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만 가능하다. 만약에 요 사이 20세 이상 60세 이하 20대부터 40대까지 요 기간에는 경제활동하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투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탁 아동. 타가서 그런 데도 데리고 왔어요. 잠시 키우는 거. 그럴 때도 이럴 때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돼요. 이게 연령입니다. 연령.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연령 조건이랑 또 무슨 연령 조건이랑 소득 금액 조건인데 소득 금액 조건은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요 연령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받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표 밑에 보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그 있죠. 요게 나오죠. 이거. 자, 요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득 금액 범위 말고 그 밑에 장애인이 있죠. 장애인.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밑줄 보세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경제활동 나이죠. 그러나 장애인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몸을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죠?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밑줄 보세요. 대신 장애인은 소득 금액, 돈을 번다.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을 말한다. 6개월 이상 양육해요. 내가 3개월밖에 못했다. 3개월밖에 양육을 못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1년, 2년 이렇게 해야 돼요. 기준은 6개월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본공제로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양가족의 범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부양가족의 범위. 자, 선생님이 읽으면서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보면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밑줄 보세요. 부양가족은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 가족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읽어볼게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거주자는 누구냐? 이 거주자가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근로자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밑줄 그대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같이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볼게요. 자, 선생님 읽어볼까요?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선생님의 부인, 선생님의 자녀, 입양자는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강원도에서 잠시 살아요. 자녀가 직계비속 자녀죠? 자녀가 저기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미치겠죠? 두 번째, 거주자는 선생님이 근로자 본인이라고 했어요.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하, 질병 등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뺀 나머지 뭐 배우자라든지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일을 하신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상으로 따로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은 할머니, 할아버지죠. 존속이 거주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꼭 중요하니까 미쳐보세요. 여기서 빨간 겁니다. 삼촌, 조카, 사위, 며느리는 어떻게 된다?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존속도 아니고 직계 비속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기 때문에 삼촌이나 조카나 사위나 며느리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쓰세요. 손자, 손녀도 안 돼요. 손자, 손녀도 안 됩니다. 손자, 손녀도 안 돼요. 반드시 직계 비속, 자녀만 되고요.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손자, 손녀 안 됩니다. 손자, 손녀도 자, 요거까지 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8쪽. 108쪽. 프린터로 보면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프린트는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 이 책이 있는 경우는 108쪽 기초 문제를 통해 이해하는 기본 공제. 자, 기본 공제 이거 있죠, 이거? 요 내용이 있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있나요? 풀어볼래요? 사원 감사의 씨가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신혼부부인 경우 기본 공제는 얼마 받을까요? 입니다. 얼마 받을까요? 사원 감사의 씨, 근로자. 사원 감사의 씨는 본인이죠. 근로자 본인입니다. 밑줄. 사원 감사의 씨 본인 밑줄. 그 다음에 배우자 밑줄. 그쵸? 단 둘이 살아요. 기본 공제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씩 그럼 써놔. 2명 곱하기 150만원. 1인당 150만원이니까
그럼 얼마가 돼? 30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 답은 2 곱하기 150. 그래서 300만 원이 됩니다. 2번 해볼래요? 사원 홍길동 씨의 부양가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삼촌, 배우자, 자녀가 둘이 있죠? 자, 이랬을 때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그래서 금액은 얼마를 받을까? 여기서 삼촌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배우자는? 돼요. 배우자 밑줄. 자녀 되나요? 자녀 10세 자녀가 있고 8세 자녀가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라고 그랬죠? 둘 다 돼요. 그러면 배우자, 자녀, 자녀. 그쵸? 그럼 벌써 3명이네요. 여기다가 또 누구 포함해야 돼요? 본인. 그럼 모두 몇 명? 4명. 4 곱하기 150.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입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사원, 나, 이화 씨의 부양가족이 아래와 같은 경우 기본 공제 받는 금액, 사람과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아버지 되나요? 직계, 아버지는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러니까 아버지 돼요. 어머니 되나요? 68세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어요? 장남. 안 돼요? 왜 안 돼요? 20살이 넘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차려. 왜요? 나이가 20대 이하입니다. 되죠? 조카. 안 돼요. 자매. 형제 자매도 그죠?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되니까 안 되죠? 자매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는 사람은 자, 해볼까?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그리고 자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누가 될까요? 본인. 본인, 사원, 나이가 씨. 모두 몇 명입니까? 5명. 5명이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5명 곱하기 150 하니까 750만.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요 나이를 갖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요 나이를 갖고 지금까지 이제 해봤어요. 이제는 또 하나의 조건, 기본 공제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배우자가 맞벌이를 해요. 어?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부양할 필요가 없죠.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그럼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 돈을 벌어도 100만 원 이하로만 벌어야지만 된다. 100만 원 이상 번다.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뭐냐면 연간 소득 금액이에요. 자, 요거 이 금액과 관련된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 책에 보면 맨 앞에 기본 공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죠? 105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볼래요? 바로 요게 있죠. 요거. 105쪽 맨 위.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 기본 공제 있잖아. 거기를 보면 있어요. 기본 공제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의 범위야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앞에 볼래요? 선생님만 읽어볼게. 잘 봐.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이 소득 금액이 뭐냐면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종합소득은 우리 배웠어? 6가지. 2배사 근연기 맞죠? 2배사 근연기 퇴양 맞죠? 8가지 소득입니다. 2배사 근연기 퇴양 맞죠? 그래서 그 8가지 소득을 합한 겁니다. 2배사 근연기 퇴양에서 그 소득에서 분리
여기서 분리과세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이하는 어떤 것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느냐? 종합소득 금액 2배사 근현기 6개에다가 퇴양 이 8가지 소득 금액을 합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8가지 소득. 근데 이 종합소득 금액은 분리과세나 비과세 이 소득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소득을 합한 것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 2배사 근현기 퇴양 8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밖에 없다. 난 일밖에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도 됩니다. 밑줄로 보세요. 거기 그런 말 있죠? 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요하니까 밑줄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봐줄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페이지 106쪽 프린트 뒷면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나오니 106쪽에 맨 위에 이게 나오니 자 앞에 볼래? 자 소득 금액은요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봐봐 2, 배, 사, 등, 연, 기, 퇴, 양 8가지 소득을 합한 거예요. 합했는데 여기서 뭘 빼느냐?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이런 걸 다 빼요. 그죠? 이런 걸 뺀 금액이 뭐라고 한다? 여긴 이자 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을 빼니까 뭐가 돼요?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죠. 금액자가 붙어요. 배당 소득도 비과세, 그 분리과세를 뭐 이런 걸 빼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8가지 이 소득 금액, 2배사 근현기 퇴양 이런 8가지 소득 금액을 합한 것이 어떻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 보느냐? 페이지 109쪽입니다. 109쪽. 소득 요건 충족 여부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프린트를 갖고 있는 학생은 기초 문제를 통한 이해하기에서 기본 공제와 관련된 문제 푼 거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있나요?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이가을 씨의 어머니는 연금소득 200만원, 연금소득공제 70만원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선생님이 아까 한 이걸 봐야 되겠죠. 볼까? 이거 보자. 여기 보면 이분은 연금소득이 있네요. 연금소득에서 쭉 가서 뭐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도 빼야 되고 연금소득 공제도 빼야 돼요. 뺀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돼요. 볼까? 보세요. 이 사람의 연금소득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연금소득 공제가 70만 원이에요. 200만 원에서 70만 원 빼면 얼마가 돼요? 130만 원이죠. 그럼 13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초과했죠. 100만 원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가을 씨의 어머니는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소득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볼까요? 남한강 씨의 아버지는 퇴직소득이 500만 원, 비과세 소득이 4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공식을 보면 이런 거네요. 여기 보면 자, 퇴직소득 이 500만 원이면 비과세 소득을 마이너스 해야 돼요. 빼면 어떻게 된다? 퇴직소득 금액이 돼요.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퇴직소득은 500만 원, 비과세소득은 430만 원이에요. 자, 빼면 얼마 나와요? 70만 원 나오죠. 그죠? 퇴직소득에서 비과세소득 430만 원 빼니까 퇴직소득 금액은 500만 원에서 이걸 빼니까 7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럼 70만 원이면 100만 원 이하죠. 그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도 풀어볼까요? 제주도시의 배우자는 이자 소득 금액 30만 원, 배당 소득 금액 20만 원, 양도 소득 금액이 40만 원이 있을 때 기본공제 받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야? 지금까지는 그냥 소득, 여기도 아버지 퇴직 소득 이렇게 돼 있지.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나 혹은 연금 소득 공제를 빼야지. 그래야지 연금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이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금액이 다 있어요. 이자 소득 금액의 동그라미에, 배당 소득 금액의 동그라미에, 양도 소득 금액의 동그라미에 이미 다 뺐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다 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 금액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이미 다 뺐어요.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걸 다 뺀 금액이 요거잖아요. 요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다 뺀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봐봐. 이자 소득 금액이 30. 그죠? 배당 소득 금액이 20. 합해서 50이에요. 그리고 양도 소득 금액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지. 2배사, 근연기, 퇴양 8가지 소득 금액을 전부 다 합한 게 100만 원 이하면 된다. 근데 이 소득 금액이 세 가지죠. 30, 20, 40. 30, 50,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해서 100만 원 이하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니까. 4번도 풀어볼게요. 4번. 4번은 선생님이 빈풀이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볼게요. 4번. 아버지 양도 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양도 소득이니까 볼까요? 여기 양도 소득 쭉 가보니까 여기 양도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비과세 소득 빼고 다 빼고 나서 보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 아버지가 지금 600만 원이에요. 다 뺀 금액이.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니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죠. 초과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X 받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본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마무리 졌습니다. 자,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볼까요? 자, 기본공제는 원천징수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기본공제만 한다는 거죠. 기본공제는 가족수의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에 맞아야 된다. 이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연령이고 하나는 소득금액이다.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본인,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 부모님, 직계존속,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 아동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령 조건과 이 소득 금액 조건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상관없고요.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경제활동 할 수 없는 나이에 부양가족이 된다. 자녀들은 경제활동 할 수 없는 나이 이전, 그죠? 20세 이하로만 된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기초생활소득자는 상관없고요. 위탁 아동은 18세입니다. 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